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안팎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어쩌면 조용하지만 꽤 강력한 힘겨루기랄까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글과 연구자료, 또 메모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진진한 충돌과 공전의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전통은 우리가 누구인지 슬쩍 알려주는 것 같고 현대는 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네, 자, 여러분의 자료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요. 전통이라는 게 단순히 오래된 관습, 뭐 이런 것들의 모음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 안에면 조상들의 경험에서 나온 어떤 목소리들,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의식들,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통해 검증된 지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지혜요. 예를 들면 한 자료에서는 특정 지역 공동체의 농경 의례를 분석했는데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간 쌓인 기후 패턴이나 토양 관리에 대한 그런 암묵적인 지식 체계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 체계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면에 또 현대성은 진보, 혁신, 효율성, 그리고 뭐 개인의 자유나 선택 같은 강력한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하나는 우리를 땅에 단단히 딛게 하는 뿌리, 다른 하나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날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뿌리와 날개. 그래서 이 두 힘이 만날 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좀 미묘하거나 아니면 꽤 격렬한 그런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네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사회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긴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가족 관계요? 예를 들면요?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가문의 명예라든지 어른 공경 아니면 특정 기념일을 꼭 지켜야 한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네, 그렇죠. 자녀 세대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율적인 선택이 왜 이런 관습 때문에 제약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죠. 실제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런 문제로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어봤다고 답했더라고요. 와, 60% 이상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네요. 그만큼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험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직장 문화에서도 이런 충돌 꽤 자주 보이지 않나요? 많죠. 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몇몇 대기업 사례를 분석했는데 혁신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식 수평 문화를 도입하려고 애썼지만 실제로는 보고라인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연공 서열이나 직급에 따른 그런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사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오히려 직원들의 혼란과 스트레스를 더 키운다는 분석이었어요. 아, 오히려요? 네, 효율 추구라는 현대적인 목표하고 또 안정감이나 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조직 문화가 좀 어설프게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자료, 어떤 경영학 논문에서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지체, 영어로 컬처럴 레그라고 하죠. 이 문화적 지체의 한 형태로 설명하면서 제도의 변화 속도를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관계적 변화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어요. 문화적 지체라. 그러니까 기술이나 제도는 막 빨리 변하는데 사람들 생각이나 관계 맺는 방식은 좀 천천히 변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사랑이나 결혼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지점 같아요. 예전에는 뭐 집안 간의 결합이라던가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중매 결혼 이런 게 사회적으로 당연시됐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한 여성학 논문을 보니까 현대 사회,
특히 도시 지역 젊은 세대에게서는 개인의 감정적 만족과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한 연애 결혼이 거의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그렇죠, 요즘은. 하지만 그 논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애 결혼이 이렇게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 과정이나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여전히 양가의 기대라든지 경제적 조건, 사회적 체면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전히요? 네, 소위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혼 준비 패키지나 예단, 예물 같은 관습들이 여전히 많은 커플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고요. 하긴 그렇죠. 이게 결국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현대적 가치하고 공동체 중심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전통의 압력 속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쵸? 줄다리기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성역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미디어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과거 드라마나 영화 속 여성 캐릭터는 주로 가정적이거나 좀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요즘 콘텐츠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여성상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미디어 재현의 변화는 분명히 뚜렷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보고서는 현실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히 강고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아, 현실은 또 다르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엄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 자료가 같이 제시되었더라고요. 직장 내 유리천장 문제 역시 여러 인터뷰 자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요. 그렇군요. 결국 현대적인 성평등 가치관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 의식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막 부딪히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기준까지도 이 전통과 현대의 줄다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일상적인 부분까지 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전통을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 평등을 억압하는 좀 낡은 새장처럼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료 중에 한 에세이에서는 제사 문화를 예로 들면서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족 구조와는 잘 맞지 않고 또 특정 성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식적인 관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과거의 방식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가능성을 억누른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또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통 없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돼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아, 뿌리로서의 전통. 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이야기나 관습, 가치관들이 없다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표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죠. 마치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요.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다른 자료, 예를 들어서 공동체 문화 복원 운동에 관한 기사를 보면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상실된 공동체 유대감이나 전통적 가치들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개인주의 심화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네요. 한쪽은 새장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뿌리라고 하는데 과연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둘 중 하나를 딱 선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좀 철학적인 글 하나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상택이 아니라 융합 또는 변용에 있다는 거예요. 융합이나 변용이요? 네, 그러니까 적응하고 변화하지 않는 전통은 그냥 박제된 유물처럼 경직되고 생명력을 잃기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도제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다가 결국 기술 전수가 끊기는 전통공예 분야의 사례가 그 글에 언급되었더라고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반대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성찰 없는 현대성은 깊이가 없고 좀 피상적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유행만 쫓기에 급급하거나 기술 발전에만 매몰돼서 인간적인 가치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 철학적인 글에서는 이걸 맥락 없는 진보라고 표현하면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속도에만 집착하는 현대사회의 공허함을 지적했습니다. 맥락 없는 진보.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뿌리와 날개의 비유가 다시 딱 떠오르네요. 우리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뿌리도 필요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날개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히 서거나 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쭉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일본 교토의 오래된 사찰 바로 옆에 아주 첨단 디자인의 현대 건축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하고 전문가들이 벌였던 엄청 치열한 논쟁?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조화로운 공존 방식에 대한 상세한 누포 기사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교토 사례. 그게 단순한 병치가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루포 기사는 단순히 풍경의 조화를 넘어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전통 보존과 현대적 개발 요구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까지 다루고 있어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중동 지역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전통적인 이슬람 복장을 한 여성이 최첨단 스마트 기기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유서 깊은 시장, 그러니까 수크라고 하죠. 그 바로 옆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쇼핑몰이 딱 들어서는 모습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어요. 와, 그것도 참 흥미로운 대비네요. 네, 이게 전통과 현대가 단순히 그냥 공존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재해석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아주 작은 단위인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바로 옆에서 아이는 태블릿 PC로 코딩을 배우거나 외국 친구랑 화상 채팅을 하는 그런 풍경이에요. 아, 그렇죠. 아주 흔한 모습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전통과 현대가 가장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방식 아닐까요? 한 인류학 연구 노트에는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을 살아있는 문화적 혼종성, 그러니까 하이브리디티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문화 변동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분석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문화적 혼종성.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류 문화의 진정한 힘은 어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 능력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성과 조화, 적응 능력.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부딪히고 또 섞이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이 조화로운 공존이 결코 쉽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어려움들이 주로 언급되었나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역시 현대성의 속도인 것 같아요.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그 변화의 의미나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소화하기도 전에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잖아요. 네, 너무 빠르죠, 정말. 예를 들어 스마트폰하고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소통 방식을 혁신했지만 동시에 면대면 관계의 약화라든지 디지털 격차 심화, 가짜뉴스 확산 같은 문제들도 같이 가져왔죠. 그렇죠.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한 사회 비평 글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나 세대 간의 유대감 혹은 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시간과 같은 가치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아, 속도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맥락이죠. 반면에 전통은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하고 속도를 좀 늦추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역할이 있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끊임없는 변화와 진보 속에서 의미나 진정성 같은 걸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전통적인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에게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주고 삶의 연속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네요. 목적 없는 빠른 변화는 때로 우리를 좀 공허하게 만드니까요. 결국 이 전통과 현대의 갈등과 조화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체성에 대한 질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바로 이 핵심을 짚고 있죠. 예를 들면 오래된 규칙이나 관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혹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세대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이 전통과 현대라는 두 힘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쩌면 좀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승패 문제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을 그냥 외면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성찰하고 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정 자체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역동적인 과정, 즉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진화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통과 현대라는 두 거대한 힘 사이의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좀 깊이 탐색해 봤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와 때로는 좀 긴장감 넘치는 줄다르기 자체가 우리 자신과 사회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진화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은 뿌리와 날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늘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고민과 선택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이야기군요. 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와 또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현대적인 열망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지점에 서 계신가요? 그 사이에서 당신만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지, 혹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당신의 자료들이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전통과 현대는 어떻게 만나고 대화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이 논의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